중국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네. 자, 중국 애들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아주 그냥. 지금 핑핑이 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오늘 우리나라가 오르다 말고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아시아 최대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게임을 무기한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 중국이 지금 11월에 뭐가 있냐? 11월에 뭐 혹자는 이럽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미 핑핑이 형은 이 인간은 이미 끝났다. 연임 확정이다. 연임 확정인 거 맞지? 왜냐면은 핑핑 3기가 확정난 건 맞아요. 아니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문제는 공산당도 누가 있어야 돼요? 인민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인민들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 미국을 봐라, 유럽을 봐라, 저렇게 델타 변이로 나락을 가고 있고, 저렇게 지금 지들이 뭐 방역을 잘하니 선진국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국 대비 저 서양의 코제이들은 코로나에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라는 게 언제? 2021년도였죠. 실제로 2021년도에 코로나 통계를 보시면은 중국은 또잉하고 난 뒤에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안 움직여. 그죠? 제로 코로나 유지 잘했지. 그러고는 갑자기 오미크론 요렇게 됐습니다. 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2022년도 가장 중국이 지난 1년 동안 선전했던 우리는 코로나에 승리했다, 중국이 위대하다 라는 얘기가 누구한테 처발렸냐? 오히려 초반에 이러다가 중간에 으짜한 요 서양 친구들한테 발린 거죠. 발렸다기보다는 서양 친구들의 스탠스가 좀 많이 역전이 된 거지. 왜냐? 이미 유럽과 미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었고요. 실내에서도 벗었다가 다시 낄래 요러고 있는 중이거든. 요게 지금 다시 이 상태에서 빼꼼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이거 실내에서는 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에서도 이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이러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많이 걸려서, 그리고는 다들 항체를 보유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와도 항체가 있으니까 중증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증상이 약해지는 거고요. 면역이 미리 항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인간들이 면역 체계로 승리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말 많이 들었죠. 코로나 승리 선언.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이었나? 작년도일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다 라고 이렇게 정치적 선언을 했다가 어휴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때 이제 승리 선언을 하긴 했지. 왜냐? 뭐 영국이 제일 먼저 승리 선언을 이제 서방 세계에서 하긴 했는데, 영국은 솔직히 우리가 쟤들은 도대체 코로나를 왜 저렇게 많이 걸리지? 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나라랑 인구 규모가 비슷한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델타 변이 때부터도 10만 명씩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영국은 어떻게 보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항상 제일 먼저 찍어보는 그런 국가다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뭐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대충 요 정도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또 다른 변이가 나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점점 확산 속도는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감염병 단계를 낮추는 수준까지 왔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점 중에 하나가, 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인구별 통계를 보시면은 전 인구의 3분의 1은 백신을 맞든 말든 이미 감염이야. 한 번씩 스쳐 지나갔어요. 감염된 사람이 33%라고. 대충 30% 전후에서 지금 확산세가 좀 멈췄습니다. 오미크론도 마찬가지, 뭐 델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얼마냐? 중국은 여전히 0.0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뭐 통계에 잡히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엄청 많을 거야. 왜냐면은 이제 시진핑도 본인도 스스로 이게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했죠.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애초에 이게 안 지켜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되게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백신 백신 접종률이 50%대예요. 아직 60%를 못 넘었습니다. 3차 기준이에요. 3차를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 기준을 보시면 제가 찾아보니까 50몇 %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60%를 넘긴다곤 해. 근데 과연 그 백신을 믿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왜냐면 중국 내에서 생산한 백신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게 뭐 유럽에서 나온 통계는 우리가 화이자나 아니면은 모더나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1차 맞았을 때 어느 정도 항체를 만들고, 2차 맞았을 때 얼마나 항체를 만들더라, 3차 맞으니까 항체 형성이 얼마나 되고 증상이 얼마나 완화되더라라는 통계가 나온 건데, 문제는 이게 중국은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의 제품을 안 쓰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을 맞은 것도 솔직히 못 믿어. 본인들도 아직까지 오픈해가지고 통계를 딱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 그런데 감염력이 제일 빠른, 확산 속도가 제일 빠른 오미크론이 딱 등장했는데, 요거를 조금 선진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의 오미크론이 올 초에 돌았었죠. 근데 한국은 비슷한 시기에 오미크론이 딱 돌면서 치명률이라고 부릅니다. 사망자 비율을 놓고 보시면은 0.2에서 0.3%대예요.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백신을 맞았을 거 아니야. 근데 홍콩이 오미크론이 딱 돌았을 때 사망률이 3%를 찍었어. 이거는 이제 홍콩 오미크론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데, 자, 이 무슨 소리예요? 중국은 중국 상하이, 베이징 혹은 중국에 있는 그 중국제 백신을 맞았다고 하는, 그리고는 뭐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던 코로나 같은 거를 안 걸려 봤던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을 때 3% 정도의 치사율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 중국의 인구가 지금 13억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얼마? 3분의 1이 감염이 돼야 확산세가 멈춘다 그랬어요. 그러면 13억에 0.3을 대충 곱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13억에 0.33 곱해보시면은 대충 4억 3천만 명입니다. 4억 3천만 명이 감염이 돼야 어느 정도 확산이 진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숫자만 봐도 어지러지래요. 자, 요런 상황에서 사망률을 3%로 잡으면은 얼마? 1,3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 숫자가 만약에 나오면은 진짜 이거는 공산당이 뒤집어질 수 있는 거지. 왜? 아니 1,300만 명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흑사병이랑 많이들 비교를 합니다.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50% 정도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 나왔던 문화나 풍습이나 아니면은 그 당시에 나왔던 유럽의 그런 옛날 역사상을 보시면은 나왔던 소설들 다 암울하고요. 나왔던 시 이런 거 다 암울합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막 철학적으로 접근할 때 죽음에 대해서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좀 그 중국이 좀 신경 쓰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누가 사망을 해요? 일반 농노부터 일반적인 우리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당시는 시민이 아니었지만 흑사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시민 계급도 피해를 입었지만 위에 있던 귀족, 왕, 그리고는 교황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민간에서 불만 제기가 나와요. 니들은 뭔데 귀족이냐? 실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성경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는 그 성경 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딱 보면 이거지. 귀족이랑 평민이랑 성경에 안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왜 교황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성직자라는 사람이 저기 대단한 사람이고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농도 취급당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소장농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 있었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13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은 무엇이냐? 공산당이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은 지금도 이미 트위터 같은 데 보시면은 오늘도 트위터 뉴스 나왔더라고. 그 중국의 어떤 미친놈이 트위터 해가지고 그 다다다다다다 치는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만 먹어서 멍청해 이러고는 이번엔 또 한국은 나중에 우크라이나처럼 침공당하게 될 거야 이 지랄 했다더라고, 미친놈들이. 근데 중국 애들이 그렇게 트위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트위터에 올라온 글들을 본다라는 거고, 지금 미국이 어떤지, 지금 유럽이 어떤지, 지금 한국이 어떤지를 외부에 있는 SNS를 통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거지. 해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코로나 방역에 대응을 하는지, 해외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TSMC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고, 지금 중국과 미국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경전을 하는 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리고는 지금 시진핑 3년이 하는 게 지난 역사상에 있었던 것에서 어떤 뭔가 좀 위화감을 혹은 어떤 뭔가 역사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리고는 시진핑의 한마디 혹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혹은 지금 상하이의 상황이 어떤지를 SNS를 통해서 아무리 검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지금 이제 중국을 보시면은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 냄비로 농성을 했다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이게 그 냄비를 그냥 이거지 치는 거야. 밥 없어 이 새끼들아, 밥 내놔 이 새끼들아. 아니 복음 내놔. 야 복음을 준다고 그랬는데 빵도 안 주고 나보고 어떡하라고. 댕댕댕댕댕댕댕댕 한 사람 치니까 두 사람이 또 댕댕댕댕 치고,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에서 대댕댕댕댕댕댕댕댕 이러고 있는 거지. 내놔라, 내놓으세요.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깡깡깡깡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 되느냐? 공산당에 대한 불만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망자를 컨트롤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농성이 발생하는데 정말 사망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사망자가 13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했을 때 그 가족을 4인 가족으로 쳐도 얼마예요? 대충 이거 3 곱하면은 대충 5천만이죠. 자, 5천만 명이 들고 일어난다? 이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혹은 뭔가 어떻게 이게 통제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9월입니다. 9월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로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핑핑 3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는 확정돼 있는데 우리끼리 일단은 들고 시작하자라는 거지.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그냥 통과 의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오미크론 혹은 오미크론보다 더한 놈이 지금 미국에서 확산이 되니 어쩌니 이러고 있는데, 그런 게 들어와서 중국 내부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무엇을 하느냐? 틀어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지금 중국에서 제일 걱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아, 적어도 이거 9월까지는 중국 셧다운이네? 우리는 여기서부터 띵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지금 잘 생각해봐요 형들. 이게 9월이면 코스피 괜찮냐? 내 화장품 주식. 형들 걱정의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야. 지금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이거 뭐 곧 풀 수 있다, 상하이 풀 수 있다. 아, 풀 거야. 어디? 공장만. 공장에서 퇴근 못 해. 중국 내부 여행 못해. 뭐 길면 11월이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의문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는데, 그냥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이거죠. 이 시진핑 핑핑 3기가 확정되는 그 공산당 투표, 중요한 투표가 6월에 있다. 적어도 6월까지는 셧다운이다. 근데 이게 6월 되면 끝날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혹여 길어지면 9월, 정말 길어지면 11월까지도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걱정이 되는 건 또 그거죠. 11월 되면은 북반구 겨울입니다. 우리나라도 11월에 코로나 재확산될 거다라고 이미 질본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1월까지 입에 올 겨울에도 한 번 더 다시 재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백신을 계속 뭐 접종하는 것도 플랜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게 풀릴 수 있을 거냐? 그리고는 풀렸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 어떡할 거냐?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올해 내내 이런 긴장되는 스탠스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결국 중국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많이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산업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야. 다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국 내수 소비로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뚠딴뚠딴. 그래서 요런 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핑핑이 형이 3기 연입을 확정을 하고, 그러고는 뭔가 좀 코로나가 잡히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러고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뭔가 심도 있는 토론이 되어야 그래야 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뭐 어쨌든 저쨌든 경제는 성장을 시켜야 되니까. 경제 성장은 좀 몇 가지 포인트로 같이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제 성장, 수출을 많이 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 성장이라는 게 기술을 혁명하고 수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또 뭐 있냐, 내수 소비를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경제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정부가 강제로 투자를 하는 요런 형태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수출은 여전히 하겠다라는 마인드예요. 공장은 돌린다라는 거잖아. 공장에서 퇴근하지 마잖아. 공장 내에 코로나 안 돌았으니까 니는 공장에서만 살아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출은 오케이인데 내수는 이거 셧다운으로 완전히 조지고 있죠. 그 내수가 조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시진핑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그거죠. 인프라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니까 내수로 죽어가는 중국 경제를 뭘로 살리려고 한다? 요걸로 살리려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중국 내수에 의존하는 기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국에서 정부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뭐 클라우드, 전력 반도체 뭐 이런 쪽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친구들 여기는 중국과 관련돼도 그다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도체는 크게 문제 없을 거고요. 2차 전지 이런 데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뭐 ESS 쪽으로도 매출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중국 내에서 계속 공장이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ESS 전기차 소비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파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인프라 투자 쪽으로는 여전히 쇼티지 혹은 수요와 공급이 맞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중국에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 어쨌든 돈을 풀어야 한다, 돈을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내수는 내수는 힘들지만 인프라 투자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고, 경제를 억지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런 왜곡되어 있는 경제 부양책에 대해 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변화하는 게 있으면은 또 다시 뉴스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9월, 11월까지 계속 지금과 같은 코로나 눈치 보기는 중국이 좀 이어서 할 것 같다. 그래서 중국 형들이 중국 형들이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그 안에서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그 대충 좀 본인들의 그 코로나 확산을 스스로 좀 이렇게 잘 좀 컨트롤 잘 하면서, 위생을 좀 잘 지켜가면서 내수도 적당히 공산당이 셧다운 안 시키도록 스스로 좀 이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 다시 보기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중국 아시안 게임 연기 발표 무엇을 의미하는가.